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탄력을 기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들,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전망들은 좋다. 네, 악재 없다. 호재다. 기대감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이번 주 전망도 굉장히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신용이 이만큼 늘어남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 뭐 반대 매매라든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져도 문제, 나빠져도 문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에 늘어나는 이런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과연 제대로 짚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2100선에 안착이 가능할 것인지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MSCI 리밸런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밸런싱의 어떤 부담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우세한데요. 이번 주에 시장 변수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네, 와, 벌써 11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이 입동이죠? 네,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의 초입, 늦가을 완전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살짝 쌀쌀, 폭은, 네, 그런 정도? 좀 나들이 다니시기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늦가을이 가장 즐기기 좋은 그런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냥, 좋은 시절인데 한번 놀러 가야지, 한번 단풍 구경 가야지 그랬는데 어느덧 그냥 겨울이 오고 에이 못 갔네, 다음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바쁘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뭐 단풍놀이 같은 경우는 좀 놓치더라도 사실 뭐 단풍이 지는 다른 나라에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우리나라에 단풍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단풍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아지네, 언젠가 꼭 사야지 이 생각하다 보면 벌써 지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못 샀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그러면 벌써 기회가 몇 년 후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주식시장에서는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 지금도 늦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촉각을 조금 곤두세워가지고 좋은 주식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당부드려요. 네, 지금 좋은 장이 또 좋은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 기회를 좀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 증시 이번 주에도 사상 최고치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무역 협상에 대한 촉각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하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역 협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가에서 전망하기를 무역 협상과 관련한 악재가 다시 나오지는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악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에이 몰라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워가지고 뭐 감정이 나빠진다거나 이렇게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이번 주 다우지수도 최고치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악재를, 유일한 불확실성을 뭘로 보고 있냐면 무역 협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을 떠오르는 이유는요, 칠레에서 열리기로 했었던 이 에이펙, 즉 아시아 태평양 뭐 경제 협력인가요? 뭐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일단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되면서 사실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기로 했었는데 이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11월 중순 전후로 이제 그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뭐 장소가 잡히고,
그 장소만 잡히더라도 사실은 도장 찍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장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도장을 찍고 1차 회담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 시장은 더없이 좋은 상승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무역 협상 때문에,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언제였냐면 2018년도 한 6월경 정도부터였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주가가 쭉 하고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그때부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무역 분쟁이 심각화되고 뭐 10월 달에 폭락도 있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막 무역 분쟁이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나왔었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진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성, 즉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나올까요?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역 분쟁이 있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리게 된다면 지수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 네, 사실 내려갈 때는 뭐 힘들다,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또 바닥권에서 매수하시고 나서도 언제 올라가나 생각하셨겠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점대에서 포트폴리오 관련 잘 해주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더 오르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경제 지표도 뭐 크게 지금 발표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월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뭐 그동안 좋았었고 또 후반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히 나쁠 만한 이야기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도 침체될 만한 우려감이 별로 없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을 제외하면 뭐 이벤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악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생각해보세요. 악재가 없어요. 뭐, 걱정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투자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흔들어줄 가능성 많지 않고, 일단은 투자자들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어떤 호재거리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연설 지표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요.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상 부담도 없고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긍정적인 이번 주 뉴욕 증시 기대감을 조금씩 더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잘 올라오니까 또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9조 원대로 들어섰다. 사실 이게 융자 잔고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죠. 네, 뭐 바이오 쪽에서도 빠지고 뭐 여기서도 빠지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바이오 열풍이 올라오면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잘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네, 괜찮아지고 있네 그러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여윳돈으로 들어오시면은 얼마든지 환영하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면 이제 우리가 작년 같은 때 대북 관련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북 관련주에 이제 어떤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서 막 빵빵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대북 관련주도 뭐 난리가 났었죠. 저도 이제 푸른 기술 같은 경우 투자해가지고 한 500%까지 올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큰 수익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또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좀 무리하게 되거든요. 빚을 내가지고 막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잔고가 한 14조 원, 13조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13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말이죠. 주가가 변동폭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을 보이면서 차익 매도가 화라락 쏟아지니까 주가가 위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큰 상태에서 내가 그냥 원금을 투자한 나의 여유자금을 투자한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했단 말이에요.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것은 일단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갑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가고 여기는 증거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이 원금인데 1억을 투자했다. 그럼 7천 원 빚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레버리지가 이게 뭐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 원이 있고 원금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30%, 즉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보이면 내 원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통보가 날라옵니다. 반대 매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막 갖다 팔리는 거예요. 증거금을 더 내면 되긴 되는데요. 증거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투자 원금을 더 늘렸겠죠. 네, 투자 원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증거금을 이제 걸고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여유 자금이 충분한데 뭐 하려고 빚을 내겠습니까? 비싼 돈 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변동성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나도 원하지 않는 사이에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밑에서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던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1조 원 가량 늘어났다. 빚을 내서 매수하는 주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또다시 한번 지금 보면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많이 쏠렸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쏠렸다라면 어떨까요? 그쪽을 많이 쏠렸다라면 이게 고점대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된다면요, 한번 확 쏟아질 때요 상당히 큰 낙폭을 보이게 되거든요. 출렁하면서 순식간에 많은 물량이 다 털리게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 그냥 나는 순수하게 나 여유 자금을 투자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매수해 놓고 나서 이게 투매를 이용해서 출렁거리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20% 30% 나올 때 못 견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매수했는데 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마이너스 20% 30% 나와봐요. 손절 안 하고 못 빼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손절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게 되고요, 매도가 매도가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그 빚을 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주의보, 경계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요,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거나 신용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형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인들의 어떤 그 참여가 많고 적고가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빚을 내서 들어오는 거,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쏠림 현상을 보였다는 거,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됐다라면 여기서는 뭔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 1조 원이 늘었다. 물론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더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이 폭락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부 테마주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라면 여기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종목들 공략하신다고 하더라도 신용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왔다,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일단은 투자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2100선 안착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는요,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11월달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반도체 업황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외국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배당주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한동안 또다시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 위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은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게 된다면 시장은 2100포인트 안착 당연하겠죠. 그리고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상황만 좀 보면 괜찮습니다만은 두 가지 변수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EM 지수 리밸런싱입니다. MSCI EM 지수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머징 마켓입니다. EM 지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이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한정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MSCI EM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다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쪽에서 물량을 뽑아가지고 중국 쪽으로 투입한다. 이런 게 이제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 5월이었나요? 5월과 7월 이렇게 두 번 했나요? 아무튼 이렇게 지난번에 두 번을 겪었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미 두 번을 겪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은 다 흡수됐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12.2에서 12.0, 즉 0.2% 정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미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생각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은 뭐 당장 나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이번 달 그 말이죠.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글쎄요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번 달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매도가 나온다는 것만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배당주라든지 실적 호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밸런싱으로 나가는 매도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1월달 이 매매 동향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는 들어올 게 더 많다. 나갈 것보다 들어올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늘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지출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때문에 막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넘게 벌어들인다면 100만 원 지출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겐 100만 원이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번 달 지출이 200만 원 늘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400만 원을 벌게 됐어. 그러면 나는 상관없는 거죠. 지출이 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만한 것들은 이제 미중 무역협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반감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중간재를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 요인이 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컨트롤 해주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이거 뭐 부담 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뭐 당장은 이제 좀 뭐 불확실성이 있다. 뭐 미국에서도 유일한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장소를 바꿔가지고 진행하게 된다라면 이것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약달러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약달러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 쪽에서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면 아무리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증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시절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는 이런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요. 누릴 수 있을 때 잘 누려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사상 최고치 탄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시장에서 유일한 불확실성은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수가 오르자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테마주들 단기적 상승이 나타난 종목들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코스피가 2100포인트 안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현재로서는 매도가 나가는 것보다 매수가 들어올 만한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절대 즉각 행동하지 말아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지금 열심히 손절매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지수가 올라오니까 안 돼! 이제라도 팔아야 해. 네, 그런데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요. 주식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지 못했었고 또 끌려 내려와서 이미 많이 하락했었다라면 이제는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충분히 누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